내게 너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이 있다. 그동안 너는 현실을 바꾸려는 잘못된 방법을 써왔다. 너는 특정 공식, 특정 실현 방법을 배웠지만 사실 그 방법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실의 변화를 요청하며 명확함, 움직임, 확인, 신호를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우주가 너를 무시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모나드의 부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의식도 추상적인 철학도 아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로 아르콘트라고 불리는 내적 왜곡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나드가 무엇인지부터입니다. 모나다는 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통일된 장이다. 분열도, 결핍도, 모순도 없는 출발점이다. 생각조차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은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의도든, 어떤 욕망이든, 어떤 충동이든 먼저 이 장에서 발생하고 그 후에야 네가 인식한다. 당신이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주의력은 끊임없이 이 필드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필드에 조율될 때 현현의 과정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의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간청하거나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 응답하는 상태에 들어섭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우연히 놀라운 힘과 동기화의 시기를 경험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금방 그 상태를 잃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이 내면의 왜곡을 가장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순간적으로 두려움, 조급함, 의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모나드의 부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천에 들어가기 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콘들은 다른 차원의 존재도 외부 세력도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일된 필드에서 멀어지게 하는 내면의 왜곡된 의식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조이는 두려움,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 긴급함, 명료함을 흐리는 의심, 주의를 분산시키는 지속적인 정신적 소음.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작용하며 당신이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잊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당신의 인식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왜곡들은 의식을 분열된 상태로 유지한다. 끝없는 생각에 빠져들 때마다 즉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자신에게 신뢰하지 못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아르콘트 영향력의 발현이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실현을 차단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도가 내적 영역에 도달하기도 전에 왜곡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우주의 느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혼돈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을 잃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아르콘트 패턴은 이 혼돈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주의는 통일된 필드와 공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나드로부터 분리되면 욕망은 끌어당기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패턴들을 진실이 아닌 왜곡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너는 너와 창조 필드 사이에 실제 장벽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단지 너의 목소리로 위장한 내면의 불협화음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모나드의 부름 자체는 우연히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상태를 바꾸기로 선택하며 행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왜곡하는 환상에 얽매인 채로는 창조 영역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왜곡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집니다. 과정은 환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두려움, 의심 또는 당신을 분열로 끌어들이려는 조급함을 알아차립니다. 그 인식 자체가 문을 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진입점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확신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설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호흡, 사고, 내적 리듬이 변화합니다. 그 후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서두르거나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없는 안정된 내적 고요함이다. 바로 이 고요함이 필드가 필요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신호를 받아들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초연함이 찾아온다.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압박을 놓아주는 것이다. 당신은 긴장 없이 완성된 느낌을 유지한다.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된다. 마음은 거의 항상 저항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명료함에 가까워질 때마다 내면의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 하루 종일 신경 쓰지 않았던 생각들이 갑자기 밀려온다. 불안, 의심, 주의를 돌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을 진실의 순간에서 끌어내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르콘트 왜곡의 저항 메커니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동 조종 장치로 살 때 활성화되지 않고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통일성의 장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녹여버립니다. 모나다는 완전성이다. 아르콘은 분열이다. 그래서 불안은 종종 돌파 직전에 생긴다. 피로는 명상 전에 찾아온다. 머릿속 혼란은 정렬을 선택하는 순간 더 심해진다. 이는 실수의 신호가 아니다.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에 닿고 있다는 증거다. 저항은 장벽이 아니라 신호다. 중심을 잡으려 할 때 생기는 소음은 문을 가리킨다. 이 저항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힘을 잃는다. 네가 그 오래된 구조에서 벗어나려 하기에 마음이 저항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소음이 클수록 당신은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종 내면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살아 있습니다. 단지 더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긴장은 남아있지만 속삭이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이것을 종종 과정에 대한 신뢰나 인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귀 기울여 보면 그 아래에는 여전히 기대가 있다. 신호를 확인하는 것, 기한을 추적하는 것, 현실을 경계하며 지켜보는 것, 마치 현실이 당신을 잊어버릴까봐. 이것은 평정 상태가 아니다. 영적 포장 속에 숨겨진 생존 모드일 뿐이다. 아직도 이것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나드의 부름이 아니다. 진정한 연결은 내면의 긴장을 남기지 않는다. 카운트다운도 기대도 없다. 욕망은 더 이상 먼 무엇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공허함이 아닌 충만한 침묵이 생긴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조용히 간청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오래된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정돈된 상태인 것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내면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오래된 내적 구조들이 약해진다. 예전에는 자동적이었던 반응들이 힘을 잃는다. 동기화가 노력 없이 생기기 시작한다. 반복, 우연의 일치, 정확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적 조화의 반영이다. 무감각과는 다른 감정적 중립성이 나타납니다. 집요하게 기다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부족함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는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절망의 부재입니다. 내면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이는 내적 영역의 안정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가장 교활한 함정 중 하나는 여전히 영적 긴급함이다.
그것은 동기부여와 성장 욕구로 위장한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급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나드의 주파수에서 벗어난 것이다. 긴급함은 의식을 압박하고 장을 분열시킨다. 진정한 영역은 오직 평온 속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수동성이 아닌 두려움에 의해 에너지가 밀려나지 않는 깊은 내적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의도는 정확하고 강력해집니다. 인간의 의식은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분열된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인식하기 전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의력은 끊임없이 외부로 새어나간다. 자기인식은 수백 개의 생각으로 분열된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무엇인가처럼 보인다. 두 번째 모드는 통합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존재한다. 당신은 관찰할 뿐 흡수하지 않는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응답한다. 이 상태에서 의도는 두려움과 기대와 무관한 깊이에서 형성됩니다. 장창은 오직 통합성에만 반응합니다. 생각, 감정, 의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신호는 안정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운이 아닙니다. 의식의 상태입니다. 변화 직전 많은 이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마치 두 번째 각성이 일어나는 듯하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한.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반응을 제3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 환상이 드러나면 그 힘은 사라진다. 두려움을 보지만 그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의심을 보지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개 속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나드의 부름은 세상을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무게를 잃는다. 현실은 저항을 멈춘다. 왜냐하면 네가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다. 간청은 너를 작게 만든다. 부여는 해방시킨다. 네가 간청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현실은 간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현실은 조화에 응답한다. 당신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영역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허락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글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내면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일어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형식적이거나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내적 동의의 표시로 말입니다. 이것은 약속도 맹세도 아닌 상태의 확인입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 깊고 솔직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내면의 영역과 지속적인 접촉에 가까워지면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행복감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지속적인 느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냉철함이 생긴다. 현실이 이전의 감정적 안개 없이 더 선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추측했던 부분, 직관을 두려움으로 대체했던 부분, 긴장을 동기로 착각했던 부분을 보게 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욕망에 대한 태도의 변화다. 예전에는 그것들이 부족한 무엇인가로 느껴졌다. 이제 그것들은 움직임의 방향으로 경험되며 내면의 공허함이 아니다. 욕망은 더 이상 절규가 아니다. 그것은 벡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다. 욕망이 더 이상 부족함에서 비롯되지 않을 때 그것은 현실과 충돌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 두려워한다. 의문이 생긴다. 내가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잃었다는 뜻인가? 아니다.
너는 긴장에 대한 의존을 잃은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목표의 불안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드라마에 익숙해진 마음은 이를 의미상실로 받아들인다. 사실 이는 안정성으로의 회귀다. 내적 통합이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를 정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어디에 진정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고 어디에는 없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대, 강요된 목표, 무의미한 자기 가치 증명 같은 불필요한 것을 짊어지는 습관이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종종 교제 범위가 바뀐다. 네가 성장했다거나 더 높아졌다서가 아니라 불평과 비교, 해결 의지 없는 끝없는 문제 논의로 이루어진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무의식적인 혼돈의 교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시간에 대한 태도다. 서두름이 환상이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 물론 행동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결정도 내려진다. 하지만 항상 늦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진다. 예전엔 멈추지 않고 똑딱거리던 내면의 시계가 느려진다. 그리고 이 느려짐 속에서 정확함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강한 내적 데드라인에 의해 지배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나는 꼭 해내야 해. 나는 느려질 권리가 없어. 지금 안 되면 모든 게 끝이야. 이런 생각들은 합리적으로 여겨지지만 본질적으로 두려움의 형태다. 두려움이 배경이 되지 않을 때 항상 어딘가로 달려갈 필요도 사라진다. 이 상태에서는 특히 자신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함정이다. 더 의식적이 되고 더 옳고 더 영적이 되려는 시도는 쉽게 옛 패턴으로 돌아가게 한다. 당신은 다시 쫓기 시작한다. 단지 새로운 구실을 달고서. 진정한 균형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정직함은 자신의 상태를 즉시 고치려 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피로가 느껴지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짜증이 생기면 억누르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관찰한다. 이 관찰은 수동적이지 않다. 안정화시킨다. 어떤 감정들도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는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다. 점차 많은 문제들이 예전에는 단지 당신이 끊임없이 반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관찰자의 위치로 나아가는 순간 문제는 그 무게를 잃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조건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필드의 역할이다.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과정을 통제하지 않을 때 마치 핸들을 놓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마음은 두려워한다. 혹시 모든 게 무너질까?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야 비로소 이전에는 창조가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지속적인 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요구할 뿐입니다. 내적 상태가 의도와 모순되지 않을 때 사소한 것까지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경련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정확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종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확한 충동으로 말이죠. 당신은 갑자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마무리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감정의 폭풍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을 믿기 더 쉽습니다. 그 안에는 허둥대지 않습니다. 모나드의 부름은 지속적인 황홀경이 아니라 안정된 내적 지주로 나타난다. 더 이상 매 걸음마다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외부 소음과 맞추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지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려움과 불확실성, 선택이 존재한다. 하지만 삶에 맞서는 듯한 느낌은 사라진다. 더 이상 장애물을 개인적인 처벌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안에서 방해가 아닌 조정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비교는 순간적으로 분열 상태로 되돌린다. 각 사람은 자신의 리듬과 구성에 따라 움직인다. 타인의 결과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 유일한 진정한 기준점은 내적 조화의 정도이다. 자신이 덜 증명하고 덜 변명하며 덜 설명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이는 필드와의 접촉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그 자체로 안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기법에 대한 필요성도 사라집니다. 실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지팡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조율의 수단이 됩니다. 불안감에서가 아니라 호기심과 섬세한 감수성에서 그 실천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불안을 유발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순진한 의미가 아니라 실용적인 의미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처음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처음 느낍니다.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내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선택들이 더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주의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주의가 아니라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주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